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EBS에서 여러분과 한국사 공부를 앞으로 함께하게 될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와서 처음으로 학력평가 시험을 봤죠. 어땠어요? 힘들었죠. 되게 힘들고 약간 뭐 긴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중학교와는 다른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또 갑자기 이렇게 시험까지 보고 배운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올해는 그래도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도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적응할지 모르겠는데 또 비대면 하는 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나 배운 것도 없는데 벌써 시험이야 라면서 약간 좀 이제 뭐 긴장도 하고 좀 화도 나고 이런 마음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좋아요. 우리 한국사 과목은 그래도 국어, 영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괜찮지 않았을까 싶다는 생각을 해보는 이유가 괜찮겠죠?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라는 걸 약간 감을 잡는 그런 시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충격이야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걸 앞으로 배우겠구나 라는 걸 약간 느껴보시면서 뭐 까짓 거 뭐 해야지 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면 좋았을 만한 그런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험이었습니다라고 성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단원 분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배워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시험은요 특징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항상 제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 분석할 때 난이도가 어땠는가 라는 것과 그리고 다른 시험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 라는 것도 조금 적어보는 편인데 일단 난이도는 하라고 썼습니다. 저 어려웠는데요 이런 학생들 분명 있을 거예요. 있었겠지만 제가 하라고 했던 거는 전체 시험의 수준에 맞춰 봤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보게 될 이제 뭐 다른 학평이라든가 평가원 시험이라든가 나중에 볼 수능이라든가까지 쭉 봤을 때 전체 시험에서 봤을 때 이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본 시험은요 학력평가예요. 학력평가는 여러분들의 학력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수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은 대입 시험을 위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대학에서 수학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테스트하는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고요. 학력평가는 여러분들의 학력이 어떤지를 나라에서 평가해보고 앞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걸 가늠해보고 이를 목적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테스트의 성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 유형도 같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고등학교 들어와서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좀 차근차근 핵심 개념을 알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뭐 뒤에 문제 풀면서 얘기하겠지만 답답형 선지들 많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지에서 이렇게 네모칸에 들어갈 이름이 무엇인가 이런 걸 묻는 건 안 나오거든. 뭐 가로 세로 퍼즐이나 나오는 거지. 네모칸에 임지, 내란, 수세 이런 거 안 나오는데 그런 문제도 조금 들어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비중을 보더라도 자료에다가는 어떤 특정 시기를 준 다음에 선지에다가 고려, 조선, 고구려 이런 걸 넣는단 말이야. 같은 고려 시기 때 4개 사건을 물어보는 5개 사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는 선사시대 거, 하나는 고려시대 거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웬만큼 감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 뭐 세종대왕 물어보면서 고구려 얘기 나오면 이건 아니잖아. 뭐 이 정도 그런 문제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쉬운 문제지만 대신 이제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를 맛보기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반적인 비중으로는 전근대사랑 정시사 비중이 높았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원 분류표인데 보통 전근대, 근대, 일제강점기, 현대로 구분하는 이유가 전근대 파트는 이제 조선시대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근대 파트에서는 1860년대 한 70년대쯤부터 1910년 국권피탈까지, 국권피탈부터 독립할 때까지 정부 수립 후 다음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봤을 때 대략 비중이 1 정도의 비중이에요. 이 정도 비중인데 이번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야 되고 아직 총 범위를 다 배우지 않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대5 비중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시사 파트가 17문제로 많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쉬운 문제라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사회 문화사가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에서는 아직까지는 팩트, 사건과 시간을 알면 풀 수 있는 정치사회 비중이 높았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 때까지 하면 이쪽 비중이 많이는 아니지만 한 너댓 문제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감안해 보시고 이번 시험은 약간 이렇게 전반적인 수능과는 조금 결이 다른 시험이다 라고 염두에 둔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범위를 포괄한 문제라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볼 때 답을 맞추고 틀리고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겠구나는 개념어와 문제 유형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실 텐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료 보고 선지 보면서 내가 몰랐던 게 있나를 확인하세요. 맞췄어, 틀렸어 이거 가지고 좋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요거 나오는구나, 요 개념 이거 뭐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서 이걸 계속 파일링을 해 두시면은 나중에 고1 첫 학력평가부터 고3 때까지 보는 모든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 될 겁니다. 요것만 제대로 들여다봐도 수능이나 이런 것에서 아무 문제 없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들 하나하나 소중하게 좀 간직하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20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